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진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큰 개념의 나무라고 했고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생목인 것이냐 또는 성목인 것이냐.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와 계수를 위주로 용시를 취용하는 반면에,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적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월령 자체가 이제 미월이다 보니까 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오미 남방으로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구조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미월이 상반월이냐 또는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상반월, 즉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는 5월과 같이 용신을 취용하고,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금수가 진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 전이 되게 되면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은 일단은 개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취용이 될 것이고, 또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죠. 미월,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이면서 개수 입장에서 미월 같은 경우 특히나 건조하면서도 건토인 미토가 사령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능히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고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월인데 대서가 지났다라고 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이 진술 중미월의 상반월과 하반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상반월 하반월을 일단 구분하지 마시고요. 미월의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 경금을 쓴다라고 하고, 미월인데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화 경금 위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4, 5, 미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일단 정화 경금을 쓰기보다는 개수 경금을 쓰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8글자,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덥다라고 하면 수가용신이 될 것이고요. 너무 춥다라고 하면 이때는 화가용신이 될 것이고, 만약에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목의용신이 될 것이고, 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화가용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나 왕쇠, 어느 원이 너무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또는 사주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논하게 되는데, 자, 일간 간목,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미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간목이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일간 간목이 월지는 미토 토를 극하는 관계죠.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극자라고 쓰죠. 자, 아극자하고 극아자가 있습니다. 극아자는 관성, 나를 공격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을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내가 극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 정재와 현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재성은 일단 재물입니다. 재물로 보기도 하고요. 인기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재물, 남자 같은 경우는 처로도 볼 수가 있겠고, 유흥, 오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녀 공이 너무 센 강한
유흥오락, 너무 난잡한 주색 잡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안, 탕진,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 관성이 있어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적당히 유흥도 즐기고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당구도 쳐야 되고 족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 인생에 어느 정도 중화가 이룰 수 있죠. 사람이 너무 평생 동안 일만 하면 그거는 염전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뭐도 한다? 유흥도 즐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데 너무 이쪽을 밝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과유불급이 되거나 너무도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한 신왕제왕하게 되면 큰 돈을 벌고 삶을 아주 윤택하고 재미지게 살 수 있는 사주인데, 반대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신약 제왕하게 되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유흥으로 인해서 주색 잡기로 인해서 처로 인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재다 신약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처한테 이거 터지고 요거 더 먹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여기가 목의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약하고 토가 왕한 그런 경우, 아까 말했던 신약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어떤 보다, 이거 확정된 게 아니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일간 자체가 약해서 저 간목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이 용신을 취용하는 경우는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목화가 세력이 많다 또는 화토가 세력이 많아서 사주가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개수를 먼저 취용하고 개수 자체가 약하니까 경금을 취용해서 개수를 도와주는 이러한 구조로 가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마치 5월의 간목의 용신을 취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수가 많아져서 약간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이때는 개수를 취용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정화를 취용해서 간목의 수기를 발산하고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상반월과 하반월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상반월은 개수경금을 쓰고 하반월은 정화경금을 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좀 매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주가 미월에 목화가 세력이면서 사주 건조한 경우에는 개수를 취용하는 것이고, 금수가 있어서 한기가 발생할 때는 정화경금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어디를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얻었습니다. 술토, 갑술을 이죠. 얘는 뭡니까? 미토는 건토죠. 술토도 건토가 되겠습니다. 간목이 미의 뿌리 통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가 메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잎사귀가 마르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월에 이렇게 건토가 많으면 사주가 좀 건조해진다. 여기에 화가 가세가 되면 조열해지겠죠. 건조는 차가워도 건조해질 수도 있죠. 조열은 뜨거우면서 건조해지는 것을 말한다 해서 똑같은 말일 것 같지만, 건조와 조열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연지는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붙어 있어야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술충이 되지 않고요.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일간 간목이 그냥 뿌리를 얻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간의 간목 또한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간목이 마르고 토다목절도 자칫 토다목절이라고 하죠. 토가 많은데 목이 약하면 토다목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심근 같은 경우에는 수를 생해주면 좋을 것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진중에 있는 개수를 신금이 천간에 있는 신금이 저 땅속에까지 기어 들어가서 개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월의 간목이 좀 수기도 부족하고 약간 좀 건조한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신을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 천간에 간목 3개가 있습니다. 신왕한 사주일까요? 신약한 사주일까요? 라고 봤을 때 선생님 뭐 어쨌거나 수도 있고 진중개수도 있고 간목 3개면 신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정도면 저는 신약사주로 음력은 약한 거예요. 지지의 토가 벌써 3개인데 그럼 토가 왕합니까? 목이 왕합니까? 이거 당연히 토가 세력을 크게 더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간신이 진의 간목 3개가 뿌리를 두고 있고 자수가 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화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있는 진중개수 스톰 자수를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좀 다른 게 갑자시하고 을해시하고 다른데 자수는 목을 생하지만은 간목이 자수에 통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장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간목이 자수에 통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같은 수라 하더라도 해수는 간목이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을목은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해중 간목, 진중 을목의 뿌리를 더 미중 을목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간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좀 얻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병인시 또는 정묘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역시나 사주가 굉장히 조열합니다. 미월에 술토, 건토, 인목이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좀 조열하다 볼 수 있죠. 수가 진중 개수 하나밖에 없다. 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묘시 마찬가지.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축이죠. 진술축미 요거 하나가 축이었으면 사고격이라고 해서 내 지지토가 다 모였다고 해서 사고격이라 합니다. 사고 친다가 아니라 묘지 4개가 다 모였다. 묘지 4개는 뭐예요? 인토는 수의 고지, 축토는 금의 고지, 술토는 화의 고지, 그 다음에 미토는 목의 고지. 그래서 사곡격은 진술축미를 다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축은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도 토가 굉장히 제다신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제다신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다신약. 이렇게 진수축이 돼서 이 진중 개수는 박살나서 못 쓰고요. 여기 있는 진중 개수 가지고 써야 되는데 금순으로 가게 되면은 뭐다? 한습해진다. 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건조한데 수기가 부족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진 않고 경오시, 신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술합, 그 다음에 미토까지도 뭐가 해야 됩니까? 건토죠. 진중개수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이건 오술합이 되면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면 그나마 좀 먹고 사는 것은 살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경옷인데 목화운으로 가면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의 생주를 받는 임수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묘시 뭐 이렇게 또는 병인 정묘시 또는 아싸 필요 없다 그냥 수가 좀 필요하다라면 계유시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목화운이니까 수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계유시, 뭐 임신시, 을해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